요즘 미국 SNS에 난리난 다크 심리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감정과 판단을 움직이는 심리 설계 기술인데요. 이 구조를 알면 고객의 마음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설득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이건 처음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집중하셨죠? 방금 더 듣고 싶게 스킬 사용한 거예요. 이 말을 앞단에 배치하면 지금부터 나올 말은 조금 특별할 수 있다라고 몰입을 예고하면서 집중을 유도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인지적 프레임을 먼저 설정한 거죠. 말이 시작되기 전에 듣는 사람의 뇌는 기대 모드가 되어서요. 다음 말을 듣고 싶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SNS에 난리나기 뭘 난리나요? 여러분 낚이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크 심리학 이거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써오던 말하기인데 다크 심리학이라고 포장을 해서 그럴싸한 컨텐츠로 소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인지 또 어떤 심리 원리를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사실 다크 심리학이라는 용어는 최근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고요. 원래는 사이코패스나 조작형 성격, 범죄 심리학 쪽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행동을 유도하는 기술들을 묶어서 비공식적으로 쓰던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감정과 판단을 움직이게 하는 심리 조작 기술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요즘 SNS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에서 상대를 낚는 한마디, 상대를 사로잡는 말의 최면술로 그럴싸한 다크 심리학이라는 라벨을 붙이기 시작한 거죠. 이 말을 들으시면 좀 놀라우실 수 있어요.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요. 이런 말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의 감정, 판단 구조를 정확하게 건드려서 집중시키고 설득하는 말하기예요. 이런 방식의 말하기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요즘 정보는 넘쳐나고 피로는 쌓이고 사람들이 말을 그냥 하면 흘려듣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혹하게 하거나 집중시키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또 영업 세일즈 상담도 모두 말로 성과를 내야 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한 문장으로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말을 찾게 되는 거죠. 결국 다크 심리학은 지금의 시대가 원하는 언어의 형태로 다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심리 조정술이라는 기술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심리를 설계하고 리드하는 말하기 기술로 대중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죠. 기억하세요. 말은 상대를 조정하기 위해서 쓰면 무기가 되지만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쓰면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고객이 뭔가 망설일 때 그 망설임의 이유가 가격인지 정보 부족인지 단순한 불안감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죠. 이럴 때 그냥 그럼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대신에 지금 결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혹시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을지 몰라서요. 이 말은 상대의 자율성을 지켜주면서 감정적인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는 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더블 바인드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특정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설계된 구조를 말합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있다라는 외형 속에서 방향성을 은근히 주입시키는 설득 전략입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확인해 봤어요. 말 속에 배려와 수고의 흔적이 느껴지게 설계된 신뢰 강화형 언어예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감사, 호감도가 높아지거든요. 이런 표현은 고객에게 정보 제공과 정서적 보상감을 동시에 주는 이중 메시지 구조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다크 심리학 언어들 어떻게 사람들의 심리를 흔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말은 대화를 감정 중심 프레임으로 전환시킵니다. 지금부터 나의 말은 내 개인적인 판단이고 진정성 있는 조언이다 라는 암시를 먼저 주면서 상대의 경계심을 완화하고 주의를 몰입시키는 효과를 갖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개방 효과라고 하는데요. 먼저 자신의 솔직함을 드러냈을 때 상대도 감정적으로 열리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은 상대가 이 말을 믿어도 되겠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언어인 거죠. 상대의 의견을
의견을 반박하거나 제안해야 할 때 상대의 심리적 저항을 줄이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이 표현은요,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상황을 정리하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말의 구조예요. 앞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수용하고 뒤에서는 자신의 제안이나 입장을 부드럽게 연결합니다. 특히 갈등 상황이나 고객 클레임 응대처럼 감정이 앞서는 대화에서는 이 말이 전환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줄 때 사람은 방어가 약해지고 논리적 정보 수용도가 높아지거든요. 나에게 방어적인 사람에겐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표현은요, 신뢰를 바탕으로 진심을 전하는 설득의 언어예요. 단순히 의견 개진이 아니라 나는 이 말을 꺼내기까지 충분히 고민했고 당신을 위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전한다라는 배려, 조심스러움, 책임감 같은 정서적 요소가 함께 담겨 있어서요. 말의 무게와 진정성을 함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충분히 고민하고 숙고한 메시지에 대해서 더 깊은 진심과 신뢰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을 때 반박보다는 수용과 수긍의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고객과 신뢰를 쌓고 싶은 초기 상담 세일즈 상황에서는요, 그 얘기 듣고 저도 옛날 생각 났어요 같은 말을 사용해 보세요. 이 표현은 감정이입 트리거로 상대의 이야기를 자신의 감정으로 겹쳐서 반응하는 건데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공감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감정선이 닮아 있어요 라는 신호를 주면서 상대의 심리적 신뢰와 개방성을 높여주는 언어 전략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더 호감을 느끼고 더 쉽게 신뢰하거든요. 고객에게 특별 대우나 보상을 제안할 때는요, 이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요, 정보의 무게감을 실을 수 있어요. 이 표현은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말하기로 듣는 사람들에게 선택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정보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때 고객은 내가 특별하게 선택됐나? 이건 중요한 얘기인가 보다 라고 느끼면서 몰입도가 동시에 상승하죠. 심리학적으로도요, 누군가 자신만 알고 있는 정보를 일부러 나에게 조심스럽게 공유했을 때 친밀감과 유대감, 심리적 소속감이 강화된다라고 합니다. 즉, 심리적 연대감이 형성되는 거죠. 이는 공유된 정보 자체보다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이 신뢰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자주 반복되면요, 오히려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에게나 비밀처럼 말하는 거 아니야? 이 순간 신뢰는 무너지고요, 말의 진정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말들의 공통점은 겉으로는 배려와 공감의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흐름의 설계로 대화의 주도권을 부드럽게 가져오는 언어 전략인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다라고 느끼지만 말하는 사람은 이미 대화의 방향성을 잡고 있는 셈이죠.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수 있어요. 정말 누구도 자주 쓰는데 그거 그냥 말버릇 아니었어? 맞아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아주 익숙한 표현들 중에 심리적 설계 기술이 들어가 있는 말들이 정말 많아요. 이걸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에 따라서 말의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지죠. 상대를 도우려는 말은 신뢰를 만들고요, 상대를 조종하려는 말은 의심을 남깁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람들이 말에 민감하고 심리적 방어벽이 높아진 시대에는요, 심리를 흔들기보다는 진심이 느껴지게 하는 말, 그런 말이 결국 고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크 심리학 언어를 쓸 땐 어떻게 말하느냐 보다는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말하는가를 살펴야 해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기술이 아니라 당신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의 방향성이에요. 즉 태도인 거죠. 진심으로 고객에게 최선의 선택을 위한 도움의 자세로 다크 심리학 언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희망합니다.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다크 심리학 멘트는 PDF 자료로 정리해서 댓글창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